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순서를 좀 바꿔서 이슈 탐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총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결론은 역시 개인 차원이었습니다. 야당이 공표한 내용 말고는 한치도 더 밝혀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였고 이제부터 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지만 군 스스로 허물을 캐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지방으로 가신다고요? 예, 계룡대 국정감사에 있어서 하고 있는 첫석입니다. 네, 이런 시각에 그것도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어제 나온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 당연히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박 거달기도 아니고 그냥 수박이 맞다 이렇게 인정만 한 셈이죠. 그러니까 상부 지시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고만요. 각자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예. 그렇게 4명한테만 물어봐가지고는 상부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상부에다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상부는. 그래서 말이 합동조사지, 이렇게 4명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국민에게 전달만 해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합동조사가 아니고 합동대변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 당사자들을 면담해서 물어보는 수준이었고, 그 이외의 조사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네. 4명을 면담조사했다. 18일날 4명 불러서 그냥 물어본 게 전부인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딱 4명만, 그것도 이제 야권에서 지적한 그 4명만 조사를 했다는 건데, 언제 어디서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글을 올린 시간과 장소 이런 것도 전혀 어제는 밝혀지지 않았나요? 공개되지 않았나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4명을 합동조사반이 불러서 커피타임 가진 정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네. 자기들이 스스로 시인했다 하는 거하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내용도 없고 조사가 아닌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라면 왜 굳이 중간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봐도 일주일간이나 괜히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 정도 내용이라면은 벌써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는 사이버 사령부 통신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보도도 나왔던 건데, 괜히 지연 작전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그 부사관하고 군무원들은 본인의 행위들은 시인했다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일지 몰라도 처벌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우선 군인 복무 규정도 있지만 군 형법에도 군이 정치 개입하면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지휘계통이랑 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른바 딜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주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 이런 딜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떨지 주목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고발을 해서 거기 이제 군 형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조직적으로 상부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과 연계 작업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지금부터 수사한다 그랬죠. 어제부터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배우가 누군가. 네.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어제 민주당이 낸 성명을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예. 어떤 취지입니까? 윤상현 수석이 벌써 여러 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그 4명이 한 건 맞은데. 네.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해놨던 걸 가지고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지킨 거나 똑같아요.
그 윤 대변인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그게 알 수가 없는 건데 미리 그렇게 예언하듯이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 조사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저녁밥 먹기 전에 꼭 들어오라 엄마가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제 시간에 딱 들어오는 그런 아이처럼 국방부 조사단을 어린아이 취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이 어떤 이 정권 차원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실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정권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윤 대변인이다 이렇게 윤 수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윤 의원 자체적으로는 새누리당 실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도 실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새 하는 걸로 봐서는. 하는 걸로 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실세들은 말이 좀 적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선 일본도 어디서 시작했더구만요. 입을 좀 함부로 늘리지 말라 했더구만. 아, 예. 저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예, 윤 대변인을 향해서 이거 그랬더구만. 중요한 얘기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좋은 송구스러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군 당국의 이른바 셀프 수사, 여기에 대한 무용론이 있는 거는 물론 잘 압니다만, 뭐 나름대로 예.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상부 지시가 있었냐, 국정원과 연기 협력이냐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자기들 그 4명만 물어보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동안에 SNS상에서나 또 야권에서 지적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근데 사실은 국방부가 스스로 자기들 조사한다는 게 그게 객관성이 없죠. 만일에 국방부 상층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국방부 스스로가 다 그렇다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군에서는 군 내부 문제를 외부 기관에서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불법은 다른 것이죠. 불법 행위를 지금 조사하는 차원이지 평소에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잘못을 조사하려면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죠. 자, 뭐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군이 스스로 수사를 접지는 않을 것이고요. 뭐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군 수사가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명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수사 대상이 그 심리전단이 한 7, 80명 된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를 다 전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전현직 지휘라인 심리전단에 대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상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납득할 만큼 그렇게 이제 발표가 돼야지 그냥 자기들 명분 쌓기로 넘어가 버리면 시간만 끌어서 증거만 인멸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 수사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국방부가 국방부 자체 상부 지휘 라인을 그걸 들춰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서로 협력해서 했다는 것이 큰 의혹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도 조사해야 되는데 군 검찰은 지금 군 검찰하고 헌병대가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 국정원 조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도 그쪽은 조사 못 합니다. 군은. 네. 그렇게 되니까 양쪽을 다 조사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특검을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정원과 연기 협력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면 소극적인 여당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가장 좋은 명분이 국정원과의 연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겠군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쪽과의 같은 지침을 가지고 어떤 공동으로 한 건 아닌가 하는 게 우리가 큰 의심이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하나는 조직적이냐는 거 상부 제시로 하나는 국정원 연계.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하면은 그렇게 조사할 방법이 없죠. 양쪽을 한꺼번에 할 방법이. 예. 그럼 국정원과의 연계 부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그 국정원 글을 사이버 사령부 이 요원들 이 4명의 요원들이 파날렸더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더라 보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그 블로그에도 올리고 트윗에도 올렸던 그 글을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리트윗을 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했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파나르기 했더라.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사해보면 상당한 정도 규모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되죠. 한 사람만 그랬을 리는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같은 트윗을 같이 유포시킨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지금 숫자를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황을 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일단 한겨레 신문에는 한 44건 정도가 확인됐다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 숫자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내놔버리면은 그것만 딱 그 민주당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조사해서 또 지난번 4명처럼 해보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행위를 했다라고 발표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놓고 있다가 저쪽 국방부 수사팀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런 거 또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죠. 그게 현명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술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4명 외에도 있다는 것은 우리 아마 SNS상에서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저도 제가 하는 것도 그 만화를 많이 그리는 블로그가 있어요. 김관진 국방장관을 막 든든한 로보캅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안보 만화도 그리는데 또 우리 그 정치글을 많이 달아서 야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했죠. 그렇게 그것만 봐도 벌써 4개는 아닌 거죠. 더 있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좀 더 우리 당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대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어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내용의 핵심은 4명뿐이고 또 그 4명도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민주당과 그 한겨레 신문이 같이 분석을 해서 오늘 아침 일면에 13명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후에도 또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밝혀진 것이 그렇다는 내용인 것이고 저 사람은 정밀하게 수사를 하면은 더 나올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공개할 시점은 군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뒤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명 미리 얘기했던 그 경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조직적인 거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제일 큰 이유가 확산 작업을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저도 트윗은 열심히 하는 편이고 팔로워도 좀 되고 그러지만은 그냥 트윗 글을 올려놓으면 끝인데 블로그에나 올려놓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 한 거는 그 밀리로거라고 하는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 그거를 이제 저쪽에 또 ZLRUN 트위터로 올리고 그 달림이라고 하죠. 달림 EKFLAL 트위터 계정. 이게 막 이리저리 리트윗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트위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게시판들이 몇 군데 또 올라가고 그게 이런 것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그 트윗 계정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짓거리 그거하고 같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세컨 계정을 활용해서 막 확대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것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개인이 혼자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험한데 그는 일반인하고도 다르게 이 처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형법 94조에 무겁잖아요. 2년 이하의 금고니까. 네. 근데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위에서 안 시켜도 이렇게들 했을까? 그게 언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 예,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또 동일 IP를 수백 건을 사용했다는 것, 예, 또 예. 공유기 사용 증거 이런 것들만 봐도 예. 조직적이라는 그 의혹은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군요. 들죠, 그러죠. 그리고 지운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때 문제 제기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뭐 달림이나 과학무제나 이런 사람 한 400개 정도가 하룻밤새 다 삭제됐잖아요, 동시에. 네. 그런 사실은 상당히 수상쩍죠. 개인인 경우에는 동시에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여하튼 이런 것은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한 것도 네. 트위터 경우에는 구글과 그 빅데이터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하면 전부 복원이 가능해요. 제대로만 하면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진실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리고 만일에 이 정부가 제대로 않고 그냥 명분 쌓기로만 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예. 특검을 제대로 관철을 그 명분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한 부분 중에서 국방부가 어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먼저 그 국정원 예산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예. 그 예산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 50억 정도가 올해 그 사이버 사령부 예산으로 국정원에서 넘어왔고 지난해는 40억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는 아니다. 그게 국방부 예산인데 다만 그 정보 관계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오해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이후에 제가 예산 관계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이버 사령부 내 심리 전담격인 530 단장.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1처장.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더군요. 그거는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종명 차장하고 530 단장이 2011년 1월 달에 한 달 정도 같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진성준 의원이 어저께 재차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맞는 것 같고 합참에서 같이 있은 기간은 더 길죠. 네. 다만 합참의 민군심리전부에는 둘이 한 달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죠. 일들을 같이 했었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모자라고 또 의원님도 내려가셔야 될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저것도 틀리다고 말했더구만요. 사이버 그 군무원들을 대선 앞두고 대폭 선발했다고 한다. 네. 그거. 네네. 그것도 아니다. 연례적으로 뭐 증언해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제 했더구만요, 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7명 했어요. 창설됐을 때. 그리고 군무원 증언을 11년, 그러니까 11년에 8명 했는데 작년 대선 앞두고 79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한 거 아닙니까? 8명 뽑던 걸 79명 10배를 뽑으니까 그건 대선 앞두고 대폭 군무원을 증원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말이. 네. 그거 아니라고 했더만. 예, 이게 단순히 증가해서 통상적으로 늘린 거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좀 수치네요. 대선 앞두고 대폭 늘린 거죠. 그리고 그 4명의 개인 행위가 맞다면 국방부의 사이버 순찰대는 뭘 했습니까? 국방부의 사이버 순찰대가 그 개인이 그 사이버 하는 것 잘못 뭔가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밝혀내는 데 아닙니까? 아무것도 적발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는가 사이버 순찰대가 그런 것도 또 의문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해군하고 공군하고.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MD 체계 관련한 게 있고요. 지난번 에펙 사업 가지고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차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냐면
안보 공백이 생긴 겁니다. FX 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니까. 네. FX 사업. 근데 그것이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였던 겁니다. 줄여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이제 위에 뭐라고 하죠? 방위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고위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갖고는 안 된다. 스텔스 기능 있는 더 비싼 전투기 사야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오락가락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국방에 차질이 생기니까 몇 년씩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추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